63세 퇴직한 공무원, 꿈꾸던 전원주택에서 파산 위기, 은퇴 후 인생이 무너졌다. 서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은퇴하면 조용한 시골에 집 짓고 텃밭 가꾸며 살고 싶다. TV 속 전원생활 프로그램을 보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들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 준비 없이 전원생활을 시작한 분들 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런 분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왜 은퇴 후 무작정 전원주택을 사면 안 되는지, 그리고 전원생활을 안전하게 시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본론. 전원생활, 왜 많은 은퇴자들이 도전할까? 퇴직 후 삶을 상상할 때 많은 분들이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산책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문제는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낭만은 잠시고 현실은 노동입니다. 특히 체력이 떨어지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은퇴자들에게 전원생활은 오히려 또 다른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사례 1. 63세 퇴직한 공무원, 파산 위기. 서울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공무원 이 선생님. 정년퇴직 후 받는 연금도 월 250만 원 정도로 나쁘지 않았고 아내와 함께 충북의 한 마을에 단독주택을 짓고 귀촌했어요. 건축비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1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설비 부지 조성 단열 보강 등으로 1억 8천만 원이 들었고 이삿짐 정리, 정원 조성에 들어간 비용까지 하다 보니 예비비를 포함해 총 2억 원 가까운 목돈이 들었죠. 결국 1년 만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보일러 고장, 정화조 문제, 제설 작업, 잡초 제거에 체력 소모, 심지어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마을 주민들과의 거리감도 느꼈다고 해요. 병원은 왕복 2시간 거리였고 생활비와 유지비는 연금으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결국 전원생활을 포기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집을 헐값에 내놓았고 노후 자금 대부분을 날렸습니다. 전원생활이 아니라 노후 파산의 지름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례 2. 60세 퇴직한 간호사, 시골에 고립. 한때 응급실에서 30년 넘게 일했던 어씨. 퇴직 후엔 남편과 함께 전북 남원에 작은 전원주택을 마련했어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며 이사했지만 남편은 도시 생활이 그리워서 1년 만에 다시 도시로 돌아갔고 어씨 혼자 남았습니다. 문제는 관계 단절과 고립이었습니다. 도시에서야 아파트 단지나 마트, 병원 등 사람 만날 기회가 많은데 시골은 그런 게 거의 없죠. 이웃도 대부분 80대 노인들이고 대화 나눌 친구 하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어요. 그 외로움이 심리적인 우울감으로 이어졌고 결국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사례 3. 57세 조기 퇴직 후 귀촌한 자영업자, 노동의 늪에 빠지다. 식당 운영을 25년간 해오다 57세에 자발적으로 은퇴한 B씨.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주택을 사서 귀촌했죠. 낮에는 텃밭, 밤에는 유튜브로 귀농 정보 보며 생활했지만 하루하루가 노동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배수 문제, 여름엔 풀 뽑기 전쟁, 겨울엔 제설 작업.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간 넘게 땀 흘리며 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차량 유지비가 발목을 잡았죠. 내가 은퇴를 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더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전원생활 정말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1. 최소 6개월 1년의 체험살이는 필수입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고 집부터 사는 건 절대 금물. 주말 농장이나 단기 임대주택을 활용해 계절별 생활의 차이를 몸으로 경험해보세요. 2. 건강이 자신 없으면 가까운 도시에 살아야 합니다. 대형 병원이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허리디스크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면 시골 생활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3. 은퇴 자금과 유지 비용을 계산하라. 집 짓는 데 드는 돈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리비, 차량 유지비,
병원비, 난방비, 잡초 제거, 도배 수리 등 예상보다 1.5배 더 드는 생활비를 고려해야 합니다. 4.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도 적응 포인트입니다. 마을 공동체에 잘 섞이지 못하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더 커집니다. 혼자만의 낭만을 꿈꾸기보단 지역 행사나 커뮤니티에 조금씩 참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전원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꿈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준비와 현실 인식이에요. 단지 도시가 싫다는 이유로 시골을 선택하면 그 선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작정 전원주택 짓고 내려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은퇴 후 삶을 현실적으로 설계하는 게 먼저입니다. 노년기 몸과 마음이 버티지 못하는 전원생활, 과학이 말하는 이유. 전원생활이 실패로 끝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 저하입니다. 즉, 우리가 5060대 이후에 겪는 생물학적 노화를 무시한 채 40대의 에너지로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기 때문이죠. 이제부터는 은퇴 후 전원생활이 왜 체력과 정신력에서 큰 리스크가 되는지 의학적, 뇌과학적,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65세 이후 근육량은 매년 1%씩 감소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근감소증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나 한국노인병학회에 따르면 60대부터는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고 70세 이후엔 최대 근력의 3050%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전원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하고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론 노동 중심의 생활입니다. 비 오는 날 무거운 물건을 옮기고 잔디 깎고 장작 패고 벌레 잡고 생각보다 몸을 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하체 근력이 부족한 분들, 무릎, 허리 질환 있는 분들은 자잘한 활동 하나에도 큰 무리가 옵니다. 전원 생활하다가 허리 다쳐서 2달 누웠어요 라는 말, 실제 귀촌한 분들에게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낯선 환경에서는 뇌 기능도 위축됩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특히 뇌의 해마 히포캠퍼스 기능이 저하되는데 이 해마는 기억과 공간 인지력, 감정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새로운 이웃, 다른 말투, 다른 풍습, 전혀 다른 생활 리듬. 이 모든 게 60대 이후 뇌에는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게다가 뇌의 전두엽 이성적 판단, 감정 조절 담당 기능까지 약화되면서 작은 문제에도 쉽게 짜증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 생활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이유, 그리고 귀촌 후 1년 내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뇌의 스트레스와 적응 문제 때문입니다. 3. 사회적 연결의 단절은 건강 수명을 단축시킨다. 하버드 의대에서 75년간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노년기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핵심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수백 명을 오랫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결과는 양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즉, 병원 지인 커뮤니티 동호회 같은 사회적 연결망이 노인의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이라는 거죠. 하지만 전원 생활은 어때요? 도시와 달리 관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심지어 시골에서 외지인은 외톨이가 되기 쉽죠. 그래서 은퇴 후의 전원 생활은 관계 단절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와 심리적 고립, 나아가 자존감 저하까지 이어지는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전원 생활을 꿈꾸더라도 몸과 마음의 한계를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체력 먼저 챙기기. 귀촌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유산소 운동, 하체 근력 훈련을 꾸준히 하세요. 가장 좋은 운동은 스쿼트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입니다. 뇌 자극 환경 유지. 귀촌 후에도 독서, 온라인 학습, 글쓰기, 지역 봉사활동 등 두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연결 만들기. 마을 주민과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도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날 계획을 유지하세요. 또는 지역 내 커뮤니티 센터, 귀농인 모임 등에도 참여하세요. 결론.
은퇴 후 전원 생활은 환상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어야 합니다. 몸과 뇌, 사회적 관계라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면 그 전원주택은 나만의 고립된 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작정 집부터 사는 대신 삶을 설계하는 지혜로운 은퇴자가 되어보세요. 그게 진짜로 행복한 노후 생활을 여는 첫걸음입니다. 정년퇴직만 하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땐 몰랐어요. 퇴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걸. 서울 양천구의 한 작은 아파트. 퇴직한 지 5년째 된 67세 최 부장은 매달 92만 원의 기초연금과 조금 남은 적금으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 사장은 제주에서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와인을 마시며 노후를 즐깁니다. 그가 매달 쓰는 생활비는 400만 원. 누구는 매달 90으로 눈치 보며 살고 누구는 400으로 여유롭게 산다. 퇴직만 하면 똑같은 줄 알았던 은퇴 후 삶은 현실에선 이토록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준비의 유무 그리고 준비의 방향입니다. 사례 1 퇴직 후 3개월 만에 후에 연금만 믿었던 66세 김 씨의 눈물. 김태식 씨 66세는 은행원으로 33년을 일했습니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82만 원. 그래도 은행 다녔으니까 연금은 괜찮을 줄 알았죠. 막상 받아보니 밥값도 빠듯해요. 김 씨는 퇴직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주식과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 코로나 여파로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현재는 용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고 여름엔 선풍기, 겨울엔 담요에 의존합니다. 은퇴 전에는 매일 외식했는데 지금은 계란값 오르면 한숨부터 나와요. 교훈 국민연금은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실질 소득은 매년 줄어듭니다. 은퇴 전 투자 판단도 감정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사례 20, 40대부터 준비한 박 사장의 노후 포트폴리오. 박영수 씨 67세는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58세에 조기 퇴직했습니다. 그는 45세부터 은퇴 후를 준비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 5천만 원. 그중 1억 원은 미국 ETF 배당 중심, 나머지는 월세 수입이 나는 오피스텔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월 배당이 6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오피스텔 임대 수익이 세후 130만 원. 연금이랑 합쳐서 매달 42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현재 그는 제주도에 자택을 구입해 정착했고 부부가 함께 농장도 운영합니다. 퇴직 후에 더 바빠졌지만 행복해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 이막이더라고요. 교훈 월수익의 다각화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배당, 임대수익, 노후 창업 등을 적절히 혼합해야 합니다. 사례 3, 70의 배달 알바 중 준비 없이 맞이한 현실. 이성자 시 70세는 30년간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했습니다. 퇴직금은 7천만 원. 아들 결혼 자금,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됐고 남은 건 월 90만 원의 국민연금뿐.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낮엔 편의점에서 서서 일해요. 다리도 아프고 힘든데 안 하면 밥을 못 먹어요. 남편은 오래전 뇌출혈로 쓰러졌고 의료비 부담도 크다고 합니다. 은퇴가 이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예전엔 일찍 퇴직하는 게 꿈이었는데 교훈 나만은 아닐 거야 란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졌지만 건강 수명은 길지 않습니다. 의료비, 간병비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 결국 이것이 답입니다.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은퇴 후 생활비는 지금보다 줄어든다. 대부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여행, 병원, 부모 부양, 자녀 지원 예상치 못한 지출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죠. 연금은 기본, 월연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존은 가능하지만 질 높은 생활은 어렵습니다. 배당주, 월세 수입, 온라인 사업 등 현금 흐름 자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채는 반드시 정리하고 은퇴해야 합니다. 은퇴 후엔 고정 수입이 줄어듭니다. 이자나 원리금 상환은 곧 고통입니다. 퇴직 전에 부채부터 없애야 합니다. 자녀 지원 계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다 소진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함께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과 커뮤니티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친구, 이웃, 배우자와의 관계도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 자산입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그리고 그 준비가 현실적일수록 웃게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제는 결심할 때입니다. 당신의 은퇴, 월 90으로 우는 삶이 될지, 월 400으로 웃는 삶이 될지는 오늘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 시각에서 본 은퇴 후 소득 격차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서론 은퇴 후 소득 격차, 단순한 개인차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삶의 질은 크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월 400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여행과 취미 활동을 즐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월 90만 원도 빠듯한 생존형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직업, 소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전 준비, 재무 설계, 자산 관리의 차이가 핵심입니다. 1. 은퇴 후 주요 소득원은 무엇인가? 은퇴자들이 의존하는 주요 소득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항목 주요 내용 평균 월수령액 2024년 기준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대상 약 63만원 기초연금소득 하위 70% 대상 최대 32만원 퇴직연금 IRP, DC형 등개인별 상위 임대수익 부동산 자산지역 자산에 따라 타양 금융소득 배당이자 수익자산 규모 따라 상위 근로소득 파트타임 알바 등체력 건강 제한 있음 국민연금 수령자의 60% 이상이 월 100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음 국민연금공단 2023 2. 월 90과 월 400의 차이를 만드는 세 가지 요인 은퇴 준비 시점 성공 사례 40대부터 은퇴 후 시뮬레이션 시작 소득 대비 저축률 20% 이상 유지 퇴직 후 소득 대체율 70% 이상 확보 실패 사례 60대 초반에야 노후 걱정 시작 급한 투자 지식산업센터 코인 등록 손실 전문가 조언 50세 이전부터 노후 자산을 준비해야 하며 퇴직 5년 전에는 구체적 현금 흐름 플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득 다변화 전략 유무 성공 사례 국민연금 배당 ETF 상가 월세 간단한 온라인 판매월 수입 35만 400만원 지속 가능 실패 사례 국민연금 단일 의존 예금 이자만으로 생활비 충당 시도 생활비 부족 전문가 조언 현금 흐름 자산을 최소 2개 이상 확보해야 안정적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배당 소득임 대소득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건강과 지출 통제력 성공 사례 60대 이후에도 체중혈압당 수치 관리 의료비 지출 적고 자립생활 가능 실패 사례 만성질환 고비용 치료 매달 의료비 3,050만원 소진 전문가 조언 재무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 투자입니다. 걷기, 근력운동, 식단 조절로 건강 수명 5년만 늘려도 의료비 수백만원 절약 가능합니다. 3. 전문가가 권하는 실전 은퇴 준비 전략 구분 전략 핵심 포인트 수입소득, 다변화 배당 주임 대연금 근로소득의 복합 구조 지출 소비, 절제 고정비 보험 통신비 재점검 자산 인출 계획, 수립 3단계 인출 전략, 60대 70대 80대 이상. 건강 체력 정신 건강 유지 건강 보험 활용, 정기 검진 필수. 관계 사회적 연결 유지 고립 예방, 커뮤니티 참여 등. 결론 은퇴는 종착역이 아니라 신호탄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순히 돈 많고 적음보다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는가, 얼마나 유연한 수입 구조를 만들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90의 고통은 단순히 가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감, 관계, 건강의 총체적 무너짐을 불러옵니다. 반면 월 400의 여유는 재산의 크기가 아닌 현금 흐름 설계의 결과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5년은 골든타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은퇴 시뮬레이션과 현금 흐름 설계를 시작해보세요. 이제 매달 배당금 500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퇴직 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자유도 어느 정도 누리고 매달 고정 수입까지 들어오면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 실제로 퇴직 전에 배당 투자를 통해 월 40만 500만 원 정도만 확보되면 이젠 진짜 쉴 수 있다며 퇴직을 결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2년 차가 지나면 슬슬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 이거 생각보다 안 안정적이네. 이게 자유인가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불안해. 돈은 있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해요. 오늘 이야기는 배당금만 믿고 은퇴한 사람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한 허점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배당 투자, 은퇴 후의 불편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7억 투자해서 월 500 받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55세에 대기업을 퇴직한 김성호 가명씨는 퇴직금과 기존 자산을 합쳐 총 7억 원을 배당주에 넣었습니다. 미국의 고배당 ETF와 국내 우량 배당주를 조합해서 매달 약 500만 원 수준의 배당이 들어오고 있었죠. 퇴직 직후에는 천국 같았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배당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런데 문제는 시장 변동이었습니다. 2022년 말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서 배당 ETF 가격이 출렁였고 국내 배당주도 기업 실적 부진으로 배당금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은 470만 원, 다음 달은 420만 원, 그러다 어느 달은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쯤 되니 김 씨는 잠을 못 자기 시작했죠. 이게 과연 안정적인 수입인가? 내가 평생 이걸로 살아도 되는 건가? 결국 그는 작년 말 은퇴했던 회사의 협력업체에 계약직으로 재취업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다시 숨 쉬는 느낌이었어요. 사례 2. 배당금은 들어오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했어요. 62세의 박정혜 가명 씨는 배당금 생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교직 퇴직 후 국민연금과 함께 월 약 400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왔죠. 초반에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티타임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쉬는 게 처음엔 좋았지만 점점 삶이 단조롭고 무기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회와 단절됐다는 느낌에 우울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사람은요, 뭔가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돈이 아니라 역할이 필요하다는 걸 퇴직 후에야 알았어요. 지금 박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노인 대상 글쓰기 교실을 운영 중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사례 3. 세금과 환율, 이 2가지가 인생을 흔들 줄 몰랐습니다. 60세에 은퇴한 이진욱 가명 씨는 글로벌 배당 ETF에만 5억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미국 달러로 받는 배당이라 처음엔 매우 안정적으로 느껴졌죠. 그런데 은퇴 후 2년 세금과 환율이 그를 덮쳤습니다. 배당 소득세 연간 2천만 원 이상 수령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진욱 씨는 연말정산 때 무려 70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냈고 환율 변동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원화로 환전되었습니다. 계좌엔 달러가 꽤 있지만 막상 쓰려니 원화로 바꾸기 애매해요. 예상했던 수입보다 체감 수입이 확 줄었어요. 지금 이 씨는 환전 시점을 조절하며 일정을 계획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 투자는 잘했지만 생활은 불편합니다. 솔직히 다시 월급이 그리워요. 배당만 믿고 은퇴해도 괜찮을까? 물론 배당 투자는 강력한 은퇴 전략입니다. 하지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은 변동 수입이다. 주식 가격도 출렁이고 배당금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금, 환율, 기업 실적 등 우리가 통제 못할 요소가 많습니다. 2.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역할감이다.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소외감과 무기력입니다.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보단 나도 여전히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훨씬 큽니다. 3. 배당 외에도 여러 캐시카우를 준비하라. 국민연금, 소득활동, 부동산 월세, 소규모 사업 등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만이 진짜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마무리하며 배당만 믿고 은퇴했더니 다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고백은 결코 실패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놓치고 있던 은퇴 후 삶의 진짜 핵심을 일깨워주는 경고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수입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 사회적 관계, 자아실현까지 함께 챙기는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배당만 믿고 은퇴했더니 다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배당 투자, 은퇴자들의 후회가 주는 3가지 핵심 교훈. 1. 은퇴 준비의 착각, 배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최근 은퇴 설계를 진행하면서 배당 투자에 몰입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당 소득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수익원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되죠. 특히 은퇴자 입장에선 노동 없이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7억 원 내외를 고배당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약 40만 500만 원 수준의 배당 수익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2가지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배당은 고정소득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안정적이라고 믿는 배당은 실제로는 변동성과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거나 글로벌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경우 배당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고배당 ETF는 금리나 환율, 배당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수익이 꾸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례로 국내 대기업 퇴직자인 김모 씨는 퇴직금 포함 총 7억 원을 미국과 국내 고배당주에 투자해 매월 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2년 차에 접어들자 미국 금리 급등, 국내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배당 수익이 300만 원대로 하락했고 그는 이대로 계속 감소하면 생활 유지가 어렵다며 결국 재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배당 소득이 순소득은 아니다.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특히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기타 금융소득과 합산되어 최대 46.2%까지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배당 상품의 경우 환율 리스크가 수익을 갉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당금이 아무리 많아 보여도 실질 지출 가능한 현금 흐름은 생각보다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세무 전문가들은 배당 투자 시 반드시 세후 수익률 기준으로 은퇴 재무 계획을 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 돈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 정체성과 역할의 상실. 배당 투자,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정서적 공허함입니다. 일을 안 해도 돈이 들어온다는 현실은 분명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전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와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수십 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사회적 정체성을 가져온 이들은 갑작스레 역할이 사라졌을 때 무기력과 우울을 겪기 쉽습니다. 퇴직 후 배당금으로 생활하던 박모 씨는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허무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결국 삶의 만족도를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은퇴 설계는 수입만큼이나 의미 있는 시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하며 적절한 활동 재능 기부, 파트타임 일, 취미 기반의 소득 활동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배당만으로는 부족하다. 수입 다변화가 핵심 전략. 배당 수입만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분명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세금, 의료비, 예기치 못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배당만으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입체적 수입 설계를 권장합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은 노후 소득의 최소 기반입니다. 수령 시기와 방식 조정으로 최대 36%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시간제, 컨설팅, 재능 기반 일자리 등으로 부분 소득 확보 가능. 부동산, 임대소득, 안정적인 수입원이나 유지관리비, 공실 리스크 등 고려 필요. 소규모 창업, 콘텐츠 수익, 온라인 교육, 유튜브, 전자책 등은 진입 장벽이 낮은 부업 수단입니다. 이처럼 배당 수입은 노후 수입의 한 축일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반으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전문가 조언 은퇴 준비는 포트폴리오다. 경제적 은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 균형의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수입원과 함께 심리적 안정감, 사회적 관계, 건강한 일상 등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배당 투자는 자산을 보존하며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훌륭한 도구지만 불확실성과 외부 변수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기반이 되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은퇴 후에도 역할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반드시 수입 활동과 결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든 소소한 의미든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이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진짜 자산입니다. 결론. 배당만 믿고 은퇴했더니 다시 일하고 싶어졌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은퇴 설계의 맹점을 드러냅니다. 배당은 좋지만 전부가 되어선 안 됩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건 삶의 감각입니다. 노후는 다양한 수입원 의미 있는 역할의 균형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당신의 은퇴 설계에는 돈만 있나요? 이제는 삶까지 함께 담아야 할 때입니다. 퇴직하면 쉬고 싶을 줄 알았는데 이게 쉬는 건지 추락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최근 만난 한 대기업 퇴직자의 첫마디였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회사와 가족을 위해 달려왔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듯한 공허함과 경제적 압박감이 밀려왔다는 이야기였죠. 대기업에 다니면 은퇴 준비는 남의 이야기 같고 나중에 시간 많을 때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마주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은 사라지고 퇴직금도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었습니다. 생활비는 줄지 않는데 새로운 수입원이 없다 보니 하루하루가 불안한 나날이 된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비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 퇴직자의 상당수가 퇴직 후 첫 3년 동안 재정적, 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퇴직 후의 삶에서 실패를 경험할까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은퇴 준비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 퇴직 후 경제적 공백의 현실. 많은 대기업 퇴직자들은 자신이 퇴직금을 포함해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비로 전환해 보니 그 돈이 예상보다 빨리 줄어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례 1. 퇴직금으로 작은 카페를 차렸지만 실패한 김모 씨. 김모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누렸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편하게 살겠다는 계획이 있었죠. 하지만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카페 운영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 매달 들어가는 운영비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결국 2년 만에 카페를 접으며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퇴직금만 믿고 무작정 투자했다가 크게 후회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수익을 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교훈. 퇴직금은 자산이지 수입이 아닙니다. 자산을 지키고 수익으로 전환할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심리적 공허감과 사회적 고립. 대기업에 다니며 분주했던 일상이 멈추면 갑자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상태에 부딪힙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고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사례 2. 은퇴 후 무료함에 빠진 박모 씨. 박모 씨는 35년 동안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주말도 반납할 정도로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일과가 사라지자 갑자기 자신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뭐 해야 하나 고민하다 하루가 끝나요. 처음엔 그게 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는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누군가와 연결되고 나의 역할이 있다는 걸 느끼니까 삶의 활기가 돌더라고요. 교훈. 퇴직 후에는 새로운 일과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생활비 문제로 인한 가정 내 갈등. 퇴직 전에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생활비가 막상 은퇴 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비 부족은 부부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례 3.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이모 부부. 이모 씨는 퇴직 후에도 평소처럼 지출을 유지했습니다. 넓은 아파트, 외제차, 자녀들의 결혼 비용 등으로 매달 지출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한편 그의 아내는 은퇴 후 지출을 줄이자고 했지만 그는 퇴직했다고 갑자기 쪼들리게 살고 싶지 않다며 무리한 소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퇴직금이 바닥나고 나서야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지만 이미 가정 내 신뢰는 크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교훈: 퇴직 후에는 부부가 함께 경제적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준비. 퇴직 후의 삶은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 후 예상되는 지출을 면밀히 계산하고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하세요. 단기적 투자보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일과와 관계 형성하기. 취미활동, 봉사, 파트타임 일자리 등으로 일과를 만들어 보세요. 이는 심리적 안정감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은퇴 후의 삶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문제입니다. 가족들과 미래의 재정 계획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세요. 퇴직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퇴직은 누구에게나 비참한 현실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은퇴 후의 삶을 더 단단하게 준비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대기업 퇴직 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드는 법. 전문가가 알려주는 현실적인 조언. 퇴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긴 휴식을 떠올리며 설렘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의 삶을 맞닥뜨리면 예상과 달리 불안감과 고민으로 가득한 현실이 찾아옵니다. 이는 대기업 퇴직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삶을 누렸던 만큼 퇴직 후의 변화는 더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관점에서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퇴직 후 재정 관리의 핵심 수입원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라. 퇴직 후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은 월급이라는 정기적인 수입원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퇴직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만 사용하면 빠르게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례 1. 강소 기업 컨설턴트로 변신한 전 대기업 임원. 50대 후반에 대기업을 퇴직한 김모 씨는 초기에는 퇴직금만으로 생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빠르게 돈이 줄어들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자신의 경험을 살려 강소기업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쌓은 노하우를 활용해 소규모 기업들에게 조언을 제공했는데 생각보다 수요가 많았습니다. 월급의 절반 수준이긴 하지만 이 수입만으로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었어요. 김 씨의 사례는 퇴직 후에도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탐색하세요. 반드시 풀타임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컨설팅, 강의, 프리랜서 활동 등 자신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2.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법.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라. 퇴직 후 가장 크게 느껴지는 감정 중 하나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는 공허함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과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이 지역 사회봉사로 삶의 가치를 찾은 최모 씨. 최모 씨는 퇴직 후 1년 동안 무료한 삶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를 보고 종일 혼자 지내는 생활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우연히 지역 사회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서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며 제가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단순히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저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어요.
최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꼈고 이는 심리적 안정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참여, 새로운 취미 등을 통해 하루 일과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3. 가정 내 조화를 위한 소통과 지출 관리. 퇴직 후 재정적 불안은 가정 내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생활 패턴 차이나 지출 문제는 심각한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소통과 협력이 필수입니다. 사례 3. 지출 계획을 세우고 화목을 되찾은 이모 부부. 이모 씨 부부는 퇴직 후 생활비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대기업의 안정적인 수입으로 별다른 걱정 없이 살았지만 퇴직 후엔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부담으로 다가왔죠. 아내는 소비를 줄이자고 했지만 남편은 퇴직했다고 생활 수준을 낮출 수는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결국 둘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 계획을 세웠고 부부 간의 신뢰와 협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전문가 팁. 부부가 함께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줄이려면 반드시 두 사람의 합의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4.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위한 체크리스트. 1. 자산과 지출의 균형 맞추기.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계획 없이 사용하면 금세 줄어듭니다. 퇴직 전에는 월별 예상 지출과 수입을 계산해보고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세요. 2. 건강 관리에 투자하기.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을 돌보세요. 3.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퇴직 후 고립되지 않도록 새로운 모임이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심리적 안정감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퇴직 후는 삶의 두 번째 챕터. 퇴직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만 그 시작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안정, 심리적 만족, 가족 간의 화목이 모두 조화를 이룰 때 퇴직 후의 삶은 더욱 빛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퇴직 후의 현실은 냉혹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도 희망과 기회를 찾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의 선택과 준비가 은퇴 후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도 그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